안녕하십니까. BGN보 김상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 이 절대음감 책을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인생 경영학 개론으로 붙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해가지고 붙이를 못했지만 뭐냐면 4가지 자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에서 4가지 자원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소중한 자원 4가지가 있다. 비전, 메모, 독서, 인연. 그래서 다음으로 쓰고 싶은 책들이 비전론, 메모론, 독서론, 인연론을 깊이 좀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모하고 독서하고 인연을 맺는 이유는 내 비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좀 깊이 있게 강론이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2학년 가면 강론을 배우듯이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저는 아시아나에서 조종사 심사 업무를 6년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갔던 게 인터넷 팀이었는데 처음 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도 것도 없었어요. 신설팀이어서 선배한테 물어보면 나 몰라 그러고 문서도 한 장도 없고 해가지고 2000년도였는데 사표 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사표 낼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그래서 자기개발을 해야겠다 하고 인터넷에 배워야겠다 해서 테헤란노를 날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테헤란노, 퇴근하면 테헤란노. 왜? 거기에 젊은 웹마스터, 웹디자이너들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의 효과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 제가 도전했던 게 저의 자기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계획서를 가지고 비전을 관리하고요. 메모를 해서 나의 모든 내가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 고민할 것들, 읽을 책들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들, 그렇게 읽은 책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되새김하고 음미하고 되새김하고 음미하는 과정들, 이렇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갔던 거죠. 그 과정 중에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수백 권의 책을 봤고요. 지금은 인연 노트에 8,000명이 들어있습니다. 수백 권의 책, 수백 권의 세미나, 수천 명의 만남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스스로 조금씩 정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꿈을 평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승무 면접관 하던 시절 면접실입니다. 꿈을 평가하는 게 면접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 친구가 꿈을 알고 왔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지원자의 대답. 면접실 앞에 와가지고 항상 이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너무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다이어트 20kg 했습니다. 합격시킬까요? 불합격시킬까요? 왜 불합격시킬까요? 예를 들어요. 100명을 뽑으면 10,000명 정도 지원자가 옵니다. 굉장한 경쟁률이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리스크가 저희는 느껴집니다. 이 친구 합격하면 또 찌겠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스스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려고? 저는 열정이 이렇게 높다, 깊다는 거를 호소하는 거죠. 근데 면접관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내 딸이 아닌 이상은 내가 뽑아서 이 친구가 서비스를 잘할까, 사고 났을 때 잘 대처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면접관의 모두에 맞춰야 됩니다. 이건 꿈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추구하는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 대통령이네, 대통령. 이야.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래? 탕수육. 아저씨는 같이 드세요. 이 아이는요, 자기 꿈이 뭔지 실체를 모릅니다. 대통령이 탕수육 시켜준 직업은 아니잖아요. 전 어렸을 때요, 대통령이 한 5,000명 되는 줄 알았어. 주변 애들이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런 경험들, 제가 꿈을 찾아왔던 과정, 가르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꿈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은 학습이 필요하구나. 내 꿈은 나에 대한 학습, 내가 추구하는 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5가지를 많은 책과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내 꿈을 찾아야 된다. 이 5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 가슴이 진짜 설레이는 일인지, 저 꿈이 가지고 있는 설렘이 내 가슴에 느끼는 설렘하고 같은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저 직업이, 저 꿈이 원하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하고 맞는지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재능하고 직업의 재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물질적인 추구를 하는지 아니면 의미적인 추구를 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내 꿈을 위해서는. 네 번째는 미래 전망도 아셔야 돼요.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는데 5년 후에 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이니까. 다섯 번째, 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는 맨날 밖에 돌아다녀야 되고요. 어떤 업무는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성격이. 어떤 업무는 연구만 하면 되는데 어떤 업무는 맨날 갈등을 해야 되는 인간관계 속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경험상. 생각이 아니고 어떤 매개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요. 월드컵 때 설렘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것만 봐도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광화문에 근무하면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 김연아가 울 때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눈물이 나. 얼마나 힘들게 저걸 했는지 아니까. 월드컵 때 제가 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제발 16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박지성이 골을 넣는 거 보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흥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려줬는데 박지성이 17억, 70억이죠, 17억. 70억 벌 때 땡전 한번 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그때 나를, 내 꿈을, 내가 진짜 설레는, 이런 설렘이 있는 내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슴이 설레야 된다. 인기나 누가 인정한 게 아니고 내 가슴이 설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재능공학입니다. 하버드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요, 다중지능 이론을 연구한 분입니다. 직업에 따라 굉장히 다른 지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론이 아니어도 알 거예요. 우리 딸은요, 수학은 약한데 언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수학자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K-팝 스타 간다고 해서 제가 가봐라 그랬습니다. 가서 네가 한번 고통을 느껴봐야지 그러면서. 노래를 못하는데 가수를 꿈꾸면 안 되는 거죠. 남을 따라가서. 그게 자기 지능하고 내가 선택한 분야의 지능이 궁합이 맞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받는데 14~15만 원씩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다양한 지능에 대한 연구, 심리학적인 논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시고 경험을 통해서 내 재능이, 내 지능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분야에 맞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거죠. 저는 직업이 두 가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있고요. 뭔가 의미를, 세상에 뜻을 남기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스콘리어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요, 대학 교수를 하다가 군국주의, 전쟁에 참가하는 미국을 반대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죽게 만드냐. 이분의 직업이 농꾼입니까? 학자입니까? 농꾼입니까? 학자입니까? 틀려도 때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게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책을 보면서 나는 뭐냐는 거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내 영혼이 바라는 직업이 뭔지, 내 가치가 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테레사 수녀처럼 살고 싶으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짱이처럼 살 수도 없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삶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박도연 차장, 중국의 현대자동차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저의 인생기획서를 보내달랍니다. 이게 빈 양식인데요. 김상경, 네가 회사에서 강의하는 이것 좀 보내줘. 나도 좀 적어보게. 2주 있다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다 뭐라고 썼니? 그랬더니 50세 30억. 이 여자한테 난 돈만 벌면 돼. 이미 30억에 도달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주식,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자기 지향성을 아는 겁니다. 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돈 벌기 쉽지 않죠. 제 친구는 다이렉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향을 보시라는 거죠.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조종사가 편지가 왔습니다. 부조종사인데요. 심사원 과정 4주 끝나고 조종사 훈련 받으러 가서
감동받았다고. 자기는 조종사라는 먹고 사는 직업밖에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선배님 강의 듣고 나니까 의미 있는 직업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잘렸습니다. 졸업학점 2학점이 누락돼가지고 해고됐어요. 조종사 훈련 받고 있는데 집에 가 그래가지고 회사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답니다. 본사를. 본사에서 사장님 제발 봐달라고. 이 친구는 좋은 대학 나온 친구도 아니에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나와서 미국 가서 1억 가까이 돈 투자해서 프로펠러기 자격증 따서 들어온 친구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양식을 보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잘렸다고 학점이 누락돼서 잘렸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조금 있다 메일이 또 왔어요. 조종사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박모 부기장인데 지금 반말합니다. 후배니까. 조종사만 되면 다 된 거냐고 물어보더래 심사관이. 너의 꿈이 조종사인데 그걸로 끝이냐 했더니 제 강의 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직업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선배님 다시 조종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 와가지고 똑같은 강의 4시간 어떻게 들을래? 그랬어요. 아시아나 온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대한항공 갔습니다. 그래. 제가 이 나쁜 놈 배신자만 뭐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내 의미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아시아나 독서클럽에 왔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오늘 저 비행 끝나고 아시아나 독서클럽 갑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박 부기장 너 유니폼 입고 오면 맞아 죽는다. 그리고 아시아나 독서클럽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감의 유전, 전이 과정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평생 갈 인연들이 이렇게 맺어진 거죠. 네 번째는 미래 전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전기기관 1차 산업, 2차가 전기가 발견됐죠. 3차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혁명인데 4차는 인공지능이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운전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통신호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죠. 사고도 거의 안 나죠. 보험회사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철로 할 필요도 없겠죠. 재료를. 사고가 안 나는데 완벽한 인공지능이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직업들이 없어집니다. 그걸 세계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보면 텔레마케터 90몇 프로죠. 99% 없어진다. 스포츠 심판도 98%. 요즘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유명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여기에 있는 이상 너무도 안타까워. 제 딸도 고등학생이에요. 안타까워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을 인식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무작정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업무의 성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왼쪽은 한비아 씨입니다. 오른쪽은 돈 잘 버는 워런 버핏이죠. 직업이 굉장히 다르죠. 어떤 분은 의미만 찾아가고 어떤 분은 물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업무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직업이 있고 물질을 지향하는 직업이 또 있죠. 육체 노동이 심한 직업도 있고요. 정신 노동만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사회복지사 중에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현장에 가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거기 가서도 강의해봤습니다. 너무 자주 사표를 낸대. 음성 꽃동네 같은 데 강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의미를 보고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나간다. 급여도 너무 작답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 임금이 어떤지도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외근이 많은지 내근이 많은지 공동 업무인지 혼자 연구하는 업무인지 이런 것들이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객을 상대하는지 직원만 상대하는지 여기 있는 좀 선배 어른들은 너무 알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저 같은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방법과 도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요, 10대의 아이들을 영국입니다. 주로. 영국이 그때는 대영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에 대한 자격지심이 많았는데요. 10대 자녀들을 주로 프랑스로 보냅니다. 자, 뭐 하인들 붙여서 왜? 세계를 배우고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 스스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현대판 그랜드 투어가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찾아보시면 일본 고등학생이 쓴 책인데요. 핀란드에 가서 1년 동안 홈스쿨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대학교로 바로 가지 않는다. 왜? 사회체험을 해본답니다. 한 3년 정도. 접시 닦기도 해보고 막노동도 해보고 서비스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네? 그러면 전공을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간대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세상을 모르고 그냥 가요.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재수 삼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엄마 핀란드에서는 스스로 사수를 한대. 나도 해볼래. 엄마 반응이 어떨까요? 미친. 바로 이게 나오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3년 동안 내가 심리학과를 선택했지만 진짜 평생 갈 건지는 3년 동안 내가 바리보시 유예 기간을 가져보겠다. 그것도 안 됐다면 직장 들어간 3년 동안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미스 코리아 진, 경북대 의대 가서 하버드 의대 갔습니다. 하버드 의대 가려고 하버드를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안 됐습니다. 왜? 원어민처럼 영어가 안 되니까 계속 몇십 군데서 낙방을 시켜요. 근데 옆에 돌아봤더니 하버드에서도 가장 엘리트가요, 로스쿨 갈 사람, 의학대학원 갈 사람인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를 위해서 비안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대요. 친구들이. 오른쪽 친구는요, 여수 실업고 나왔지만 대학교 가서 골드만삭스를 들어가서 암에 걸립니다. 20대. 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선택지를 자기가 던집니다. 인생의 3가지 선택지. 우리나라에서 3분의 1을 살았고 해외 나가서 3분의 1을 살아보고 그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나라에서 나머지 인생의 3분의 1을 살 거다. 이건 내가 체험하는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3가지 정도 선택지. 기준을 얘기했죠. 나의 설렘이 맞는가. 설렘궁합, 재능궁합, 가치궁합. 미래 전망, 업무 성격을 가지고 3개 안 정도를 던져놓고 거기서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겁니다. 보시면 현재 분야, 예비 1분야, 예비 2분야죠.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를 일정량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정량을. 많이 해놓으면 안 하실까 봐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책 해봤자 4권, 1년에 12권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성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죠. 소설, 에세이도 좋지만 내 세 분야에 대한 책도 4권 정도는 올해 안에 읽을 거다. 그런 쪽 사람, 한 권 사고 싶다면 저 같은 사람 찾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 커뮤니티 가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4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감이 옵니다. 2, 3년 해보시면 이게 나한테 진짜 맞구나, 미래 전망이 있구나 와요. 그때 이미 내 주변에는 저렇게 만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 멘토가 돼 있습니다. 일거양득이죠. 명함 가지고 가세요. 제가 대학생한테 명함 줬는데 명함 안 주면 혼냅니다.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그래요. 이해되시죠? 나는 아실 게 없어요. 근데 나 명함을 줘. 근데 대학생은 안 줘요.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해서요, 3개 분야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거기다 몰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5년 후면 완전 준 전문가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략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그걸 위해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걸 하라는 거죠. 내가 탐색하는, 아까 조종사가 파인딩 더 드림이라고 해놨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저기다 드림 마에스트로가 아니고 파인딩 더 드림이겠죠.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세미나를 다녀야 될지, 어떤 커뮤니티를 해야 될지를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거기다 2, 3년을 투자하라는 거죠. 꿈을 찾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찾고 나서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찾는데도 열정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주변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놓고 나를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약속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얘가 나한테 잽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의지가 없다고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의지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100% 에너지 갖고 있으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난 내일부터 새벽 3시 일어날래. 진짜 3시 일어나면 인간 같지 않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 고갈되는 에너지는요, 외부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가져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양식을 제가 필요한 분 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셔라. 시키면 하지 않더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신입 승무원들한테 인생이 소중하냐, 회사가 소중하냐? 답이 뭐죠? 인생이 소중하죠. 그래서 인생이 소중해. 그러면 지시하지 않을 테니까 4시간 동안 들은 걸로 이거 한번 작성할 사람 해봐라.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50명 중에 1명도 안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번 했다가 안 하니까 바꿨습니다. 2주 이내에 나한테 제출하시오. 이건 회사 일이 된 겁니다. 지시하는 순간 몇 명이 제출할까요? 50명이 다 합니다. 양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완전 똑같은 일인데 인생을 위해서는 못하면서 인생은 소중하다고 애우고 다닌다고 인생이 바뀌냐는 거죠.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바뀌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좌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는 내내 정말 좋은 인생 선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꿈을 찾아가기 위한 4가지 요소들 중에서 비전, 메모, 독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비전이라는 게 참 좀 애매하거든요. 이 비전을 좀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비전, 그러니까 꿈 체계론이라고 해야, 제가 책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꿈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소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하이어라키라니까 위계 서열 구조가 있어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 같은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 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적 목표도 있을 수 있고 금전적 목표도 있을 수 있죠. 제 양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인생 경영의 강사가, 작가가 되겠다. 뭐 몇 살까지는 돈을 이 정도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비전이 있고 그 밑에 버킷리스트는 약간 다른 겁니다. 희망, 소망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 정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션을 찾고 그 다음에 비전, 직업적 목적이든 금전적 목적이든 목표든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합니다. 꿈은 그러면 막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미션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게 되게 철학적이고 깊어서 내가 뭔가를 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내가 세상에 이걸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시안에서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 듣고 우는 승무원 이런 친구들 보면서 아, 내가 누군가의 꿈에 도움이 되는 꿈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 미션을 드림 마이스트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꿈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 목표부터 찾아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꿈을 찾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꿈을 찾기조차 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경험을 쌓으면 설레고 자기가 재능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답을 주기가 어렵죠.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걸 내가 기어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어 3일간 내가 면접을 하잖아요. 공채라고 그럽니다. 그룹 공채라는 엘리트들을 뽑을 때 보면 항상 나온 얘기가 3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학연수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동아리 회장했습니다. 세 번째 무슨 프로젝트 했을 때 조장했습니다. 그 얘기를 3일 동안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도대체 동아리가 몇 개냐? 니네는 할 게 외국 어학연수 가는 것밖에 없냐. 근데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딱 봤더니 1년 휴학을 했는데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특이해서.
넌 왜 안 갔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케이, 합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류에 너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고등학교 때 자기 의지대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자존감이 부족한 거죠.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자꾸 접하셔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저 일본인 만나려고 편지까지 보내서 일본 가서 만났듯이 왜? 책에 있는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느끼면 내가 그걸 본받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과 사람을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면서 이런 고민들 지금 하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그분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좀 틀어졌지만 내가 올바르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삶은 진짜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끝으로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하루를 던지시네요. 내 꿈은 학습이 필요하다. 오늘 드린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꿈을 찾아서 아름다운 비전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